코하, 예, 반갑습니다. 닥터 코알라TV 최원장입니다. 장산 닥터남 비뇨약과 의원 남영종 원장입니다. 치통증의학과 최윤미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조회수 좀 많이 올려줘서 감사하고 보는 대로 열심히 댓글을 남기고 있으니까 의문점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먼저 클릭하고 영상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화 매회마다 새로운 좀 주제들이 나와서 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왕 아프려면 3월엔 아프지 마라. 진리 2월 28일까지만 해도 본과학생이었는데 3월 1일부터 인턴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만에 인턴이고 주치인 거지. 제발 올해는 사이즈 큰 거 말고 잔잔한 것들 소소한 에피소드들만 생겼으면 좋겠네. 3월에는 아프지 마라. 네, 진리입니다, 진리. 2월달까지는 학생이었다가 3월달에 의사면허를 따고 이제 바로 인턴이 되면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프라이머리 콜도 받고 이제 오더도 내리고 갑자기 뭔가 고난이 많아지죠. 경험은 없는데. 네, 인수인계장이라고 노트를 주긴 하는데 사실 몇 시간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머리에 있는 지식이 실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누구나 처음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처음인 분에게 제가 진료를 받기는 싫다.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처방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레전트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술기에서 일단 능숙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일단 바늘로 피 뽑을 때 한 번 찔러가지고 뽑을 거를 두 번, 세 번 찌르고 이러니까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이렇게 환자들 컴플레인이 확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군대 갔던 선생님들이 5월에 복귀를 해요. 네, 우리가 5월 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졸업하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3월부터 일을 해서 익숙했던 과정을 5월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불복이죠. 한 2개월 수련을 받은 사람과 완전 그렇죠. 처음인 사람을 5월 달에까지 만나겠네. 사실 제가 5월 턴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잘할 때 이제 그죠? 네, 맞아요.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막 배우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 동기들은 다 의국장이었어요. 맞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후배들 레전트 1년차, 2년차들한테 깨지고 나면 의국장 동기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이제 의과대학이 조금 위계질서가 있는데 1년차인데 내 선배일 수도 있고 군대 갔다 3년차 오고.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역전이 되는 아니면 좀 경우가 쉬다 있어서 오시고. 좀 애매해지죠. 체열 얘기를 하셨는데 체열을 하면은 정맥혈도 저희는 일부를 했고 아침에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동맥혈 체열이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맥혈보다 동맥혈이 더 힘들거든요. 교과서로만 배웠던 동맥혈 체열을 그 정맥혈 체열도 제대로 안 해본 친구들이 동맥혈을 바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들이랑 이렇게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맥혈 체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의뢰를 했어요. 커피 쿠폰 주고 정말 안 뽑히는 환자 있다 그러면은 베테랑 간호사들이나 그레이드가 낮아서 우리랑 같이 대화가 되는 간호사들이 있으면 커피 한 잔 사줄게요. 저분 되게 힘드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도와주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3월에는 간호사분들도 처음 오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네, 어쨌든 3월에는 아프면 안 된다. 익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실력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다 배우고 실습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배우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 다양성에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고 머릿속은 충만하신 분들인데 손이 좀 잘 못 노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들 익숙해지는 거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인턴뿐만 아니라 펠로우 쌤들도 그렇죠. 처음인 다 거고 처음이죠. 레지던트를 생활을 했지만 전문의로서의 첫 발인 거고 그래서 항상 처음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센트럴 잡는 거네. 네. 이제 큰 사고인가 봐요. 큰 혈관을 지금 잡고 있어요. 주귤라 잡는 것 같다. 목 쪽에 이제 큰 혈관 이제 전문적으로 잡으시는 분. 방향이 좀 잘못됐죠? 인터나 주글라를 잡을 때는 좀 머리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심장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밑으로 지금 밑에서 위로 네, 이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게팅인 걸로 오레티 머리 쪽에도 출혈도 많고 의식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큰 혈관을 잡아야 될 정도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항상 오토바이는 조심하셔야 돼요. 헬멧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생과 사가 바뀌기 때문에 헬멧은 무조건 쓰고 타셔야 돼요.
저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기는 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운전하시는 분 말고 뒤에 타신 분들이 더 크게 다치고 저기도 맞아요. 저 여자분이 많이 다치셨잖아요. 남자친구는 다 가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고속으로 달리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잡고 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사람이 앞으로 날아가는 거라.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이게 오토바이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머리 쪽이 또 무겁고 하니까 머리 쪽에 골절도 많이 있고 환자분도 좀 그렇게 다친 게 아닌가. 오토바이는 항상 주의하시고 헬멧은 필수 착용, 과속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사고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중환자실로 가요. 죽든지 살아나도 후유장애들이 좀 많이 나오세요. 아기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리차드슨. 내가 제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리차드슨. 어이씨. 저희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실제로는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네. 귀여운 실수죠. 그래도. 그렇게 옆으로 좀 빠지면 되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랬겠죠? 리차드슨이 이렇게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별 기능이 없고 해서 인턴 쌤들이 많이 잡고 있죠. 저는 너무 팔이 아프더라고 저게. 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면은 리차드슨 인턴 쌤 뭐 이름 부르고 안 해. 그 기구를 불러. 리차드슨 이러면 번쩍 깨가지고 다시 땡기고.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리차드슨 분이 기억 안 나요. 맞아요. 그리고 술장에 사람들이 여러 들어오거든요. 서전들이 체격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인턴이 제일 구석에 해가지고 팔만 겨우 넣어서 땡기는데 자세도 안 좋고 팔도 아프고 필드는 졸리고 보이지도 않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면서 그냥 땡기기만 하는데 맞아. 저기는 되게 깔끔하게 필드가 있는데 리차드슨이 수술 상처를 이렇게 벌려서 수술 부위를 수술하는 사람에게 잘 보여주도록 하는 그렇죠. 목적인데 네. 내 몸이 그 오퍼레이터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구석에 구겨져가지고 진짜 구겨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참고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리차드슨은 저 수술 때 이제 다시는 못 쓰는 거예요. 소독된 방에서 나가고 인턴 선생님 나간 선생님도 다시 못 들어와요. 스크럽하고 들어오셔야죠. 다 이제 손 다 소독하고 들어오셨는데 옷도 다 갈아입어야 공기를 되고. 통해서 이미 오염됐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영원히 나가셨어요. 영원히 사진 한번 찍어서 확인해주세요. 네. 내가 봐줄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숨이 안 쉬어지지. 저 이거 좀 힘든데요. 이게 콧줄이 한쪽으로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 있던 걸 빼고 새 걸 넣어야 되는데 넣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넣기 힘들었을 것 힘들어요. 같습니다. 공간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튜브가 위까지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환자분이 굉장히 젠틀하신 진짜 분을 젠틀한 만나셔가지고 환자분이고. 맞아요. 이게 흘러야 되는데 산모가 감당 못할 거야. 내일 다시 피부에서 팔로우업 해보고 필요하면 바로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 출산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해야지. 그건 산부인과의 결정이고 따라야지. 단 만약 가능하면 끌어줄 수 있는 만큼 끌어달라는 얘기인 거지. 수술 전에 이제 조인트 컨퍼런스 환자 케이스가 여러 과가 좀 컴바인 되면은 어떤 과의 뭐 치프나 이제 레넌트 선생님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과에서 의견을 하나씩 내서 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소아과랑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 환자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소아과에서는 소아가 건강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답이 없는 문제죠 뭐. 각 과의 또 포인트 오브 뷰가 다른 거죠. 이게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 시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미리 좀 협의를 해야 나중에 트러블 없이 진행이 준비도 되니까 할 수 있고. 네, 준비. 신생아 수술이 힘든 건 수술 부위가 작고 좁아. 아무리 어시스트가 많아도 신생아 수술은 거의 집도이 혼자 하는 수술이라고 봐야 해.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저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다, 그죠? 많이 합니다. 해요? 네. 오. 몇 잔 주세요. 마취과가 내려가야 되겠네. 저희 병원은 마취과는 따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내려가서 시스트 했는데 아니, 마취를 누가 그러게? 왜냐하면은 이게 어린애들을 저렇게 하거든요. 삽관이 되어 있고 이미 진정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마취를 잘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애들은 진통제 같은 것도 쓰기가 마땅치 않고 그리고
마취를 따로 또 깨운 상황도 아니에요. 그 대부분 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수술실이 따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NICU에 뭐 이렇게 그 소아 준비가 중환자실. 다 되어 네. 있는 거죠. 소아과랑 상관이 없는 거라 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소아 응급수술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러게 보호자들이 사망 선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올 타이밍을 줘야 되는데. 천사롭던 우리 아가 엄마가 근데 애기라 가지고 끄면 막 우시거든. 또 눈물 나. 아니 사망 선고는 하루에 한 2-3건 정도? 보통 임종을 내과에서 거의 다 맞으시거든요. 첫 사망 선고 때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원칙은 정말 힘들고 막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이런 생활 속에서 사망 선고할 때는 넥타이 새로 매고 구두로 갈아 신고 좀 깔끔하게 갔어요. 가족들한테는 한 분이 가시는 자리라 사망 선고를 조금 엄숙히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몇 가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관사가 없고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씨 사망하셨습니다. 다들 막 경황이 없는데 보호자 중에 그나마 대화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이제 메모를 적어 드리든지 이제 사망 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뭐 사망 선고를 할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더 신경 쓰고 많이 마음을 주었던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환자들이 저런 상황에 있으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내과는 좀 장기 입원 환자도 좀 있거든요. 오랜 시간 보다가 저희가 또 가족처럼 챙기던 분들이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안 좋죠. 저분도 흉부외과 전공이니까 선고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히 저렇게 막 마음 쓰이는 환자들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하대바 환자분들 이제 장기 정출을 정출을 하면서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사망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살리는 연장하기 위한 그런 시술들만 하다가 뭔가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내과를 하면서 이제 사람의 끝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뭐 살아야지 후회가 없을까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게임 저 옛날에 많이 했는데 당직 쓸 때 사람 두 오늘 손. 수술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네. 전 발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문의가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4월달에 원래 다 했면 그래. 아직 초반이잖아.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 수술은 무조건 경험. 조정석 멋진데.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니까 내시경이나 뭐 초음파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수술하시는 과니까 이 술기를 또 많이 하시는 과인데 마취과도 뭐 인투베이션이라든지 기도삭관 등등 라인자 시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딱 3월에 전문의 처음 따시고 술장에서 좀 잘 안 된다고 되게 낙담하시네요. 전문의에게도 3월은 처음이거든요. 전공의 때는 사실 자기 수술을 집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문의가 되고 전임의가 되면 자기 수술을 집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당연히 잘 될 수가 없고요. 모든 병원에는 저런 실수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전임의를 바로 수술에 투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공부하신 기간이 어마어마해요. 전문의가 돼서 병원에 오면 그때부터 또 애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에서 이렇게 능숙도를 이렇게 쌓는 길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한다. 이거는 진짜 망고의 진리예요. 아 진리죠. 저는 처음에 내시경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뭐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저를 제가 지금 바라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저를 또 생각해보면 매년 좀 더 발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술기는 계속 좀 수련을 해야 되겠다. 많이 할수록 잘한다. 든지 많이 하는 곳에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 술기나 기술들은 어느 정도 해야지 본 실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해봤다는 거는 또 하면서 생기는 실수라든지 이런 사고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겪어봤다는 거고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중요한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경험과 거지. 시간이 이 필요한 새끼 뭐야? 머리가 옛날 머리 스타일. 뭐냐면 텀 컴프레서 설 앞자. 초톤 때 이제 털압을 빼왔어. 서랍과 자
때는 기구 이름이나 이런 것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네. 또 급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얘기하다 보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또 교수님들 중에서 다시 물어보면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자, 저희를 또 옛날 추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죠. 재밌었어요. 저희는 완전 추억 여행인데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바.